안녕하세요. 제 나름대로는 돈을 펑펑 쓰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챈테크 하는 걸로 비춰지고 있는 파주의 스크루지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번에 무지출 챌린지니 냉장고 파먹기니 이런 말들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한 적 있었잖아요. 이게 뭐 실제로 절약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절약하는 느낌만 가져가는 것 같다. 이 무지출 챌린지라는 것도 전에 사다 놓은 물건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고, 또 냉장고 파먹기도 냉장고에 사다 놨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아니면은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이겠죠. 그 반찬은 공짜가 아닙니다. 다 갚아야 할 것들이에요. 이 두 가지보다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복 소비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보복을 한다는 거지? 보복을 당한 자는 알고 보니 자기 자신이었고, 이것은 일종의 경제적 할복 아니냐. 채널에서도 몇몇 분께서 보복 소비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소비를 너무 억누르다 보면은 보복 소비를 하게 되더라. 한꺼번에 돈을 많이 쓰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내가 인간관계가 너무 좁아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은 세상이 바뀐지 모르고 너무 꼰대같이 살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보복 소비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찾아보니까 이게 영어로도 똑같아요. 리벤지 스펜딩. 이게 뭔 소리냐면은 어떤 외부 요인이 생겨서 소비를 억제하고 있다가 그게 해소가 되면은 이제 돈을 펑펑 쓴다. 뭐 이런 거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했잖아요. 뭐 그러다가 이제 좀 풀리니까 뭐 명품도 사고 해외 여행도 가고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한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요것도 잠깐이었잖아요. 지금은 뭐 경기가 박살난다 어쩐다 하면서 이제 플렉스에서 바로 짠데크로 넘어갔죠. 아무튼 이 보복 소비라는 것은 그동안 억눌렸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라고 할 수 있다. 짠테크도 욕망을 억누르는 거잖아요. 사고 싶은데 못 사게. 자기가 타고난 성품이 구두쇠가 아니라면은 대부분은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거죠. 빚을 갚아야 한다든가 지금 월급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했을 때 이때 이제 억지로 아끼는 건데, 또 뭐 이러다가 현타를 맞았다는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갑자기 물건을 지른다. 전보다 더 사재낀다. 그것이 바로 보복 소비. 이게 다이어트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을 빼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 갑자기 음식이 땡겨. 배가 안 고팠는데 계속 배가 고프고 다 맛있어 보입니다. 또 이제 멘탈이 심하게 나가면 폭식증이 온다고 하잖아요. 저도 나름 다이어트 경력자, 요요 장인으로서 이왕 이 지경이 된 거 그냥 대충 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또 그렇게 막 음식이 땡기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나름 폭식증까지 가지 않았던 이유가 저에게는 그렇게 많은 음식을 살 돈이 없었답니다. 피자, 치킨, 햄버거, 배민 이런 배달 음식 같은 거 그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없이 살아서 정말 다행이라고나 할까.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든 목적은 혹시나 절약을 해야 돼서 하기는 하는데, 뭔가 삶이 고통스럽고 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심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어떤 위로와 같은 소리 아니고요. 팩트로 갈겨버리겠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못 차리면은 바닥을 깔아주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 부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신 못 차리면 누군가의 바닥으로 간다. 지 편한 대로 해놓고 막 누군가를 원망하잖아요. 부모 탓하고 누구 탓하고 또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또 분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내 머릿속에 절약이라는 개념을 지워야 된다. 그냥 절약이고 뭐고 없이 그냥 정해진 예산만큼만 살면 돼요. 그냥 수준에 맞게 산다. 돈을 적게 버니까 적게 써야 되는 것이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뭐 많이 쓰거나 말거나 내 알 바는 아니고, 이게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수령액이 200에서 300 사이다. 솔직히 300만 원 버는 사람도 좀 버는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200에서 260 정도 버는 사람이 거기서 월급을 남겨 먹으려면은 1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덜 써야 되죠.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 소득에 맞춰서 사는 걸 가지고 뭐 절약을 한다느니 짠테크를 한다느니 이렇게 떠들어대는 게 생각해보니 주접이었다. 짠테크는 그냥 일상이어야지 그게 무슨 특별한 정신적인 무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토스 10원 줍줍하고 뭐 치약도 우리가 끝까지 눌러서 쓰고 가위로 자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칫솔로 한번 훑어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쓰고 버리고. 그러니까 서민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였다. 지난번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빤스 7년 입는 그런 우리 거지방 회원님들
꼽을 줬었는데요. 제가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도 한 7, 8년 입었던 반스를 사가서 버렸어요. 제가 5년 입었다고 뻥쳐서 정말 죄송하고 사죄드립니다. 그 시기에 샀던 거는 이제 다 사가서 버리고 2개 남았어요. 그것도 뭐 아직은 입을만 합니다. 물론 새 반스도 구입을 했죠. 쓸 때는 쓰는 여자니까. 이게 딱히 아끼려는 목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오래 입으면 내 피부처럼 편안합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들 그러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 되게 여러 번 했었는데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차 없이 파지 어떻게 사냐 하시는데 괜찮아요. 경차는 유지비 많이 안 드니까 그냥 사라라고 하시던데 저는 지금 불편한 걸 잘 모르겠거든요. 불편한 게 없는데 굳이 차 때문에 돈을 쓰기가 싫더라고요. 억지로 아끼려고 돈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이제 대중교통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가 직접 수혜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간접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뭐 GTX, 대곡소사선, 고양선 이런 것들이 우리 동네 안 다니는데 그래도 있으면 좋다. 나에게 이제 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돈을 좀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비 욕구를 억누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이거는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문제는 뭔가를 계속 참고 있으면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를 참는 그 상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 상태.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뭔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순교자처럼 막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힘들고 귀찮고 더 소비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고 방식을 바꾸든가 뇌를 속여야 돼요. 자기 최면을 걸어야 됩니다. 제 말은 쓰고 싶은 욕망 자체가 마음속에 없어야 돼요. 그러면 돈이 있어도 쓰지 않고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고 아까워서 미칩니다. 왜 거지같이 하고 다니냐? 왜 만원대 티셔츠만 입냐? 왜 그 만원대 티셔츠를 5년씩 입냐? 그리고 또 왜 에코백만 들고 다니냐? 이거는 제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제 주도적으로. 제가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막 아껴야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돈을 아끼고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야지 그게 절약이 일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상태도 굉장히 풍족하게 잘 사는 거라고 인지를 하게 되고요. 물론 어떤 사람의 눈에는 제가 돈을 펑펑 쓰는 여자고 하지만 뭐 대부분은 저를 지독한 여자라고 하죠. 근데 저는 구두쇠 아니고요. 제가 쓰고 싶으면 씁니다. 그러면 어쩌다 그 지경까지 되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로 제가 아까 언급했었던 것처럼 저는 그다지 아끼고 살고 있지 않고 딱 제 벌이에 맞춰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좆도 못 벌면서 잘 사는 사람 흉내를 내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못 모으고 빚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아니 뭐 지가 집안에 빚을 갚았어, 뭐 부모님 병원비를 댔어,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가 써서 돈이 없는 거예요. 버는 족족 쓰니까 돈이 없죠. 그냥 200 벌면은 200에 맞게 쓰고 300 벌면 300에 맞게 쓰면 됩니다. 이 200 벌면서 1000만 원 버는 사람처럼 하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응당 그래야 되는 것을 내 노력이라고 착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지능 정상이잖아요. 샴푸가 한 병 있어요. 한 바닥에 한 숟가락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펌프질을 해도 샴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물을 조금 타가지고 흔들어서 쓰면 된다. 아니 샴푸가 남았잖아요. 물에 탄 거는 샴푸 아니고 그럼 뭔가요? 샴푸지? 샴푸가 남아서 쓰는 건데 그거를 버리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남김없이 쓰는 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지 내가 아끼고 절약한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특별히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니까요. 월급을 받았으면은 또 당연히 절반 이상 저금을 해야지 그게 알뜰하고 야무진 거 아니다. 원래 그래야 되는 거다. 돈 다 써버리고 카드비 지는 사람은 그냥 정신이 아픈 거예요. 정상 범위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제 말은 당신이 절약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거다. 그러니까 막 절약한다고 주접 떨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당신은 박해받는 순교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막 가시밭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피곤해. 인생이. 세 번째로는 무료 끝판왕이 되면은 오히려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듭니다. 진정한 무력이 무엇일까요? 백화점 가서 가방 사는 거? 풀알부로 외제차 지르는 거? 그건 아닙니다. 진짜 무력이 가득한 사람은 자산을 모읍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가방 10개 있다고 그게 부러운가요? 나는 아파트 몇 채씩 있는 사람이 부럽던데 원룸촌 살면서 벤츠 몰고 그거 멋있어 보이든가요? 그 사람이 진짜로 부자로 보이지 않잖아요. 요즘 뭐 개나 소나 끌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진짜 있어 보이려면은 현금, 부동산, 주식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스웩이다. 어떻게 보면은 주머니 돈, 쌈짓돈 털어가지고 백화점 가는 사람보다 제가 훨씬 더 무력이 강한 거죠. 찐 무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지간하면 이런 소비재에다가 돈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저 돈이면은 잔금 치는데 못되지 저게 뭔 지라니까. 왜 저렇게 사재끼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아깝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24시간 안에 최대한 돈을 많이 벌까? 요거를 궁리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뭐 신상이 나왔느니 어쨌느니 관심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돈을 쓰는 것보다는 버는 것에 관심이 가게 되죠. 저도 어렸을 때 막 자질구레한 물건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옛날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고요.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여러분들 중에서 쓰잘데기 없이 돈 쓰는 그런 이상한 버릇을 고치고 싶다 그러면은 진정한 무력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있어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던가. 지금 하는 얘기가 내가 뭐 잘났다 이렇게 뻐기는 거 아니고요. 나보다 심한 사람 많아요. 저는 솔직히 남의 인생에 별로 간섭하고 싶진 않거든요. 나도 간섭받기 싫으니까. 뭐 지금까지 살던 대로 계속 사실 분은 그렇게 계속 살아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나랑 비슷한 계열인 사람들은 돈이 좋긴 좋은데 막 아끼고 사는 거를 힘들어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되게 풍족한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라고 제가 만든 영상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